텅 빈 집안에 들어섰다고 상상해 보세요. 바닥엔 핏자국이 흥건한데 그 한가운데 멀쩡한 시신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겁니다. 상처 하나 없이요. 이건 그냥 살인사건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모든 상식을 비웃기라도 하듯 전례 없는 미스터리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왓슨 박사의 이 증언처럼 정말 귀괴한 장면이었을 겁니다. 런던의 으슥한 폐가에서 아주 잘 차려입은 신사가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근데 이상한 건 방은 온통 핏바다인데 정작 시신에는 바늘로 콕 찌른 상처 하나 없었다는 거죠. 꼭 뭐랄까 유령한테 목숨이라도 뺏긴 것처럼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몸에 상처 하나 없이 피 흘리며 죽는다? 이게 말이 되나요? 당시에 최고의 경찰 조직이었던 스코틀랜드 야드조차 완전히 KO 당한 이 미스터리. 바로 이 사건이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천재가 등장할 무대를 만들어줍니다. 자, 지금부터 그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따라갈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상처 없는 시신에서 시작해서 룸메이트가 필요했던 한 의사를 만나고 추리의 과학, 이러는 게 뭔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과정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의 전설이 되었는지 그 탄생의 순간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대한 미스터리가 사실은 살인사건이 아니라 월세 걱정에서 시작됐다는 거 아세요? 좀 웃기죠? 모든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저렴한 방을 구하려던 한 남자의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존 왓슨 박사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하다가 총에 맞고 병까지 얻어서 완전히 망가진 채로 런던에 돌아왔죠. 돈은 떨어져 가고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치고 그야말로 거대한 오물처리장 같았던 런던에서 아무런 목적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우연히 옛 동료한테 룸메이트감을 소개받는데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참 가관입니다. 한편으로는 조용한 학자 스타일이라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한편으로는 좀 기묘하고 냉혈한 데다가 심지어 해부실 시체를 막대기로 팬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이랑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왓슨, 정말 고민이 깊어집니다. 별로 왓슨은 모험을 하기로 합니다. 그 유명한 베이커가 221번지에 입주하죠. 그리고 이때부터 자기 옆방에 사는 이 수수께끼 같은 남자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왓슨이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 셜록 홈즈라는 사람 정말 이상해요. 문학, 천문학, 정치 이런 건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 깡통이에요. 그런데 화학이나 해부학, 특히 끔찍한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죠? 왓슨은 홈즈의 머리가 마치 잘 정리된 다락방 같다고 생각해요. 자기 일에 필요한 도구만 싹 골라서 저장해 놓고 나머지는 아예 비워두는 거죠. 도대체 직업이 뭐냐는 왓슨의 질문에 홈즈가 마침내 입을 엽니다. 자기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문 탐정이라고요. 그러니까 경찰들도 해결 못하는 사건이 생기면 자기한테 와서 자문을 구한다는 거죠. 그 이상한 손님들은 다 의뢰인이었고 그 기괴한 지식들은 전부 밥벌이 수단이었던 겁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왓슨이 잡지에서 어떤 글을 읽는데 내용이 너무 허무맹랑한 거예요. 물 한 방울만 보고도 대서양을 추려할 수 있다는 둥.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썼냐고 막 비웃었는데 홈즈가 아주 태연하게 말하죠. 아, 그거 내가 쓴 건데. 왓슨 정말 얼굴이 화끈거렸을 겁니다. 홈즈가 한창 투덜대고 있었어요. 아, 요즘에 왜 이렇게 시시한 범죄자들만 있지? 뭐 재밌는 사건 없나? 하고 말이죠. 바로 그 순간 거짓말처럼 스코틀랜드 야드에서 편지 한 통이 날아듭니다. 그의 천재성을 시험할 진짜 사건이 드디어 나타난 겁니다. 편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브릭스톤 로드의 한 빈집에서 시신이 발견됐는데 방은 피투성이지만 시신엔 상처가 없다. 그리고 벽에는 피로, 라케라는 알 수 없는 단어가 쓰여 있다. 경찰은 이건 완전 수수께끼라며 홈즈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자, 이제 드디어 현장입니다. 경찰들은 우왕좌왕, 뭘 봐야 할지도 모르고 있는데 홈즈는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처럼 말도 안 되는 추리들을 하나씩 툭툭 던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범인은 남자고 키는 180이 훌쩍 넘는데 발은 작군 하고 말하죠. 어떻게 하냐고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냥 흙바닥으로 보이는 곳에서 혼자 보이지도 않는 발자국 간격을 재고 있는 겁니다.
이번엔 바닥에 떨어진 아주 작은 재를 쓱 보더니 범인은 투박한 네모 부츠를 신었고 트리치노폴리 시가를 피웠어. 라고 말해요. 아니, 단팥재만 보고 어떻게 시가 상표까지 아냐고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리고 결정타를 날립니다. 범인은 마차를 타고 왔는데 그 말은 편자 3개는 낡았고 하나는 새 것이었군. 이쯤 되니 현장에 있던 베테랑 형사들 그렉슨과 레스트레이드도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이건 뭐 거의 마법의 경지잖아요. 이 사람 도대체 정체가 뭔가 싶었을 겁니다. 자, 이제 현장 조사는 끝났습니다. 홈즈의 머릿속엔 범인의 모든 정보가 입력됐죠. 이제 남은 건 얼굴이 붉고 키가 큰 그 남자를 잡는 일뿐입니다. 홈즈는 범인이 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물건, 바로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범인은 저 반지를 찾으러 반드시 다시 나타날 거야. 그래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기가 막힌 함정을 파기로 합니다. 왓슨의 이름을 빌려서 신문에 광고를 내는 거죠. 결혼 반지 주었으니 찾아가세요 하고요. 덫은 완벽하게 적동합니다. 홈즈가 고용해둔 거리의 아이들이 광고를 보고 찾아온 마부를 정확히 찾아내서 손님인 척 베이커가로 데려오죠. 그리고는 짐 좀 같이 옮겨주세요 하면서 집 안으로 유인해요. 마부가 트렁크 버클을 채우려고 허리를 숙이는 바로 그 중간 홈즈가 그의 손목에 철컥하고 수갑을 채워버립니다. 그 평범했던 거실이 순식간에 체포 현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외칩니다. 신사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2사람을 살해한 범인 제퍼슨 호프입니다. 이 한마디로 모든 미스터리는 끝이 나고 탐정의 역사에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사건은 해결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범인이 잡혔다는 결과가 아니에요. 바로 어떻게 그를 잡았는가, 그 과정입니다. 이 소설에서 작가 아서 코난 도일은 완전히 새로운 영웅을 만들어냈어요. 바로 주먹이 아니라 논리로 싸우는 영웅이죠. 홈즈의 등장으로 기존의 경찰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판에 박힌 사람들처럼 보이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학적 사고가 세상을 바꾸던 그 시대에 추리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보여준 일종의 시연회였던 셈입니다. 바로 이 대사가 셜록 홈즈라는 캐릭터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은 그냥 무색의 실타래 같지만 그 안에는 살인이라는 붉은 실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탐정의 임무는 그 복잡한 엉킴 속에서 오직 그 붉은 실, 즉 진실만을 정확히 가려내서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결국 주홍색 연구는 탐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새로 썼습니다. 머리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이 첫 번째 사건은 단순히 범죄 하나를 해결한 게 아니었어요. 작가보다도 더 유명해지고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불멸의 아이콘, 셜록 홈즈의 탄생을 알리는 소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